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부동산 돋보기 토지줌입니다. 토지줌. 예, 그루트죠.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한 번 정도 다뤘던 것 같은데, 제가 영상도 강의도 좀 많이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금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했고, 최근 이제 사실 궁금한 게 많은 게, 현 정권에서는 어디로 개발을 하느냐, 어디가 좀 더 이슈가 될 것이냐,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쉽게 내가 투자했는데 돈 제일 많이 벌어주는 게 뭐야 그래요. 근데 집값도 불안해. 근데 지역도 뭔가가 지금 특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를 한번 더 되짚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상 모든 그러니까 세상 이치 자체가 좀 돌고 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플랫폼 명을 토지줌으로 좀 바꿔봤는데, 말 그대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그루트가 조금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권 시대별 개발사 부동산의 어떤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늘 좀 다시 영상을 들어가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지금 제 앞에는 좀 나름 좀 준 전문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앞에 계셔서, 물론 이제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잘 벌었냐?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매번 벌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사가 아프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나도 아플 수 있는 거고 내 건강관리 못할 수 있지만 남을 진단할 수 있게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혹시나 나 저 사람 잘 아는데 저 사람이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맞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권별 정책이나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적인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이슈가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5차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데, 그 5차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완성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5년씩, 10년씩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20이었던 게 2030, 2035, 2040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5차 개발이 아닌 지역별 개발 계획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 전에 꼭 짚어봐야 될 점이 지난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좀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일제시대, 우리나라 해방,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겪고 우리나라는 사실 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까지만 해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새마을 운동하고 이럴 시기였던 것 같고, 월남 가서 정말 전쟁 치르면서 돈 벌고, 간호원들 나가고, 광부들 나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시절 같아요. 사실 그때는 대한민국에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뜻이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안에 부동산의 가치, 땅의 가치가 없었던 게 뭐냐면, 누가 살려고 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한민국 어딘지도 몰랐고, 전쟁 나면 불러주고, 석탄 캘 때 불러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들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갑자기 세계 속에서 유달리 좋은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핸드폰도 우리가 세계 지금 1등하고, 전자제품, 하나하나 좋은 것들이 1등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작됐던 시점이 있어요. 더군다나 옛날에 한동안 국제대회,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딱 한 개 있었대요. 누구? 했더니 송기정, 마라톤. 그 이후로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쉽게 전두환 대통령 그 정권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개발이 시작됩니다. 먼저 개발됐던 지역들은 서울 수도를 중심으로 부산, 울산, 포항 등, 물론 빠진 지역도 있습니다. 구미, 대구 같은 경남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대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물론 항구 중심은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래가 됐던 지역들, 쉽게 말하면 왕래가 많았던 항만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움직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때 다져놨던 추석이 그때 개발이 되면서 경부선이 활성화가 되고 서울 수도로 사람이 몰리게 되었고요. 근데 재밌는 게 벌어져요. 그때까지만 해도 수도 서울이란 말을 썼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본인 나이 혹시 기억하세요?
아, 당선됐을 때 태어난 거네요, 쉽게. 그럼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할 때, 돌잔치 때 뭐 집었어요? 공이요. 공 잡았구나. 그래서 동글동글하구나, 얼굴이. 예. 죄송합니다. 실례입니다. 예. 여성분입니다. 앞에 계신 분이. 예. 아,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 선거 혹시 하셨나요? 네. 노태우 대통령 선거 때 선거하셨어요? 아, 선거하셨어요. 누구 찍으셨어요? 혹시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걸었던 이 슬로건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뭐였죠? 그래, 맞아. 보통 사람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독재 정권이었어요. 막 학생들 일어나고 막 전부 다 이제 정말 그때 데모 시위가 많을 텐데, 독재야, 물러가라,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뭘 했냐?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가 좀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나 있잖아. 나는 전두환하고 달라. 나 노태우야 하고 나온 거야. 노태우 뭐야? 보통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아, 저요? 군인 아니에요. 군복 벗은 지 오래됐어요. 나오는데, 이 노태우 대통령이 그래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었던 신도시가 우리나라 1차 택지 개발을 제일 먼저 한 데가 목동이랑 상계동에서 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처음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들었던 그 인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 개발, 그때 이제 아파트가 처음 들어서죠. 이때 개발됐던 거를 가지고 뭘 만들냐면 수도권을 만들어요. 수도가 아니라 수도권. 서울, 경기 일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야, 저기다가 한번 개발해보자. 서울 인근에다가. 서울 시내 꽉 찼으니까 넘쳤어. 나가자 해서 만든 게 뭐냐?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5개 신도시를 1기 신도시라 해서 200만 원, 500만 원 막 터뜨려줍니다. 근데 혹시 요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당은 성남시에 있고요. 3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군포시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촌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지만 안양시예요. 그리고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 있고요. 일산은 고양시에 있어요. 재밌죠? 다 시가 아니라 구라는 단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신도시들이 확장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값어치 부동산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 기회가 왔지만 지금 제 주변 분들이나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책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반성하셔야 되고, 혹시 선거하실 때 되면 성인이셨는데 결혼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97년도? 그러면 혹시 사회생활은 몇 년도 하셨어요?